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명상앱을 이용한 후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상앱의 폐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오는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로잔 너머 연속 심포지엄에서 대회의 역할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강원, 신안,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서울 지부를 출범했습니다. 베트남 동아시아 기술대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를 방문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지난 2년간의 통일교육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 통일교육센터로 재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명상 앱이 인기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을 실행시켜서 명상을 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인데요. 여기에다 챗 GPT 기능까지 더해진 AI 명상 앱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명상 앱을 이용할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ou are safe. All is well in this moment. 지난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벨기에의 한 30대 남성. AI 명상 앱 속 상담 챗봇으로부터 지속해서 자살을 종용받고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남자는 앱 이용 6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명상 앱의 인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명상 앱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원이고 2027년이면 약 5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상 앱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인도, 브라질, 영국, 독일 순으로 모두 GDP 상위 국가입니다. 특히 전 세계 젊은 세대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거, 잠 못 잘 때 할 수 있는 명상, 불안이나 스트레스 줄여주는 명상이 좋던데요. 최근 WHO는 직원들의 불안으로 발생하는 기업 손실을 연간 1,000억 원대, 갤럽은 번아웃으로 인한 직원들의 낮은 업무 참여도로 약 1경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무기력증이 오는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 또 불안 해소를 위해 앱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으로 명상 앱을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앱 이용자 대부분은 제대로 된 전문가의 가이드 없이 명상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안정적이고 밝고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호흡법을 사용하고부터는 좀 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잡념도 많아지고 불안도도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명상을 끊고부터 나서는 다시 원래 그 밝았던 상태로 돌아왔던 기억. 거기에 계시는 분들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저랑은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명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겠죠? 전문가들은 AI의 지시에 따라 명상하도록 유도하는 앱을 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캐나다 맥길드 심리연구소는 초보자가 혼자 명상하다가 공황발작, 외상성 회상, 정신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환자를 정신상태 검사를 할 때 어떤 보는 정서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정서들이 문제가 생겨져 있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고 한청이나 심하면 망상이나 해리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 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검증되지 않은 AI의 기술이 접목된 앱을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일상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높은 경계심과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AI가 아무리 섬세하게 사람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상태를 AI가 파악할 수 없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상품화되고 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마음 챙김은 반드시 이미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서 지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 인간의 심리와 정신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AI 기술이 명상에 적용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고 AI 명상 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올 9월 전 세계 222개국에서 복음주의 지도자 5,000명이 인천 송도에 모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로잔 정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로잔 너머 5차 심포지엄에서 미국 플러신학교 원로교수이자 바울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김세윤 박사가 한국교회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4차 대회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신학의 대가로 평가받는 김세윤 박사가 일침을 날립니다. 올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가 준비한 로잔 너머 5차 연속 심포지엄에서입니다. 실제로 이 로잔운동이, 로잔의 정신이 지금까지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 교회 역사에서 무슨 영향을 끼쳤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들이 더 확산되는 데 공헌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로잔 대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했던 김 박사는 지난 3차례 로잔 대회에서 아쉬웠던 점을 짚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사역의 로드맵 역할을 해온 로잔 선언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특히 구원을 현재와 삶과 전혀 관계없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으로만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방문한 캐나다 한인교회 벽에 적힌 어떤 형태로든 악에 저항하겠다는 서약을 보여줬습니다.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통합하는 로잔 운동은 삶에서 실천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예수가 가르친 바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새겨야죠. 새겨야지. 김 박사는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으로 교회가 정치에 잘못 개입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현상이야.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저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지금 또 다시 대통령 만들어요. 사단안의 이 종로릇하게 하고 있는 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거짓 복음에 합당한. 이처럼 로잔 선언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로잔 정신으로 한국교회 개혁에 힘써온 이병주 변호사는 교회 밖에서의 평신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살고 있는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조직적인 차원의 평신도 운동은 직종별 평신도 단체가 이미 있으면 가입하고 없으면 만들고 마지막으로 전체의 책임을 지는 평신도 운동을. 심포지엄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로잔 정신을 넘어선 복음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순례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 순례길 조성이 강원, 신안, 대구에 이어 서울까지 확장됐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서울지부 출범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습니다. 순례길 전체 코스는 총 800km로 100km 이상을 걷거나 자전거로 200km 이상을 경험하면 증명서도 발급합니다. 14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는 보석 같은 기독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한국 순례길 조성 사역은 같은 꿈을 꾸던 동역자들이 참여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의 이사장은 89세의 전재규 장로입니다. 전 장로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일을 맡게 됐는지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요. 왜 이 일을 맡게 됐느냐. 90노인이 무엇 한다고 앞장서서 주제넘게 이 일을 맡을 수가 있었느냐. 저는 1966년에 미국에 가서 6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전 장로는 미국에서 조선으로 건너와 46년간 복음을 전한 세뮤엘 마펫, 우리나라에선 마포 3열로 잘 알려진 선교사의 아들에게 연락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의사이자 성도로서 30년간 예배 사역을 해온 전 장로는 3.1운동 정체성이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기독교 문화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사역을 위해 신학을 공부하다가 철로 역정 순례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좀 알려고 하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가평에 철로 역정 순례길이 있더라고요. 순례길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다시 소생하려고 할 것 같으면 누군가는 힘있게 대쉬하고 전진하는 이 깃대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 장로는 이때 얻은 깨달음으로 20년간 배구 순례길을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등경 위에 두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할 본분이 아닌가 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서울지부는 강원, 속초, 신안, 목포, 대구에 이어 4번째로 출범합니다. 한국순례길 서울지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거나 소홀히 했던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 저희들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개신교 최초의 정동제일교회와 한국 최초 근대 중등교육기관인 배재학당 등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기독교 유적을 묶은 정동순례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인물을 발굴해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순례길이 그 어른들을 살려내고 그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조명해서 한국교회의 해답은 이분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순례길은 오는 5월부터 서울순례길 코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독교 역사 유적을 모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베트남 동아시아기술대학교가 11일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를 방문하고 학생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새 대학교는 지난해 2월 베트남 현지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학부와 대학원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기술대의 이번 방문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의 현지 협약 방문의 답방 성격입니다. 이날 새 대학은 교환학생과 복수 학위제 등 추가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아시아기술대 딩반투안 이사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만큼 양 대학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산학협력과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백석대, 백석문화대와 함께 글로벌 리더 양성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재선정됐습니다.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이 지난 2년간의 통일교육사업 실적을 인정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총신대는 2022년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돼 서울 시민을 위한 통일 강좌와 통일 체험학습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광화문 통일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실적을 인정받아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광민 사무총장은 총신대 서울통일교육센터의 추진 실적 분야는 전국 10개 센터 중 1위라며 총신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국교회 통일운동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재선정된 총신대는 2025년 2월까지 통일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분쟁 지역 및 기독교 역사 탐방을 계획 중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일 부활절 연합예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주 샘물교회에서 진행된 준비기도회에는 전주시 성시화, 전주시 교회 연합, 튀르키예 지진 피해 회복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준비위원장 서화평 목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라며 우리 모두 부활절을 위해 연합과 화목에 힘쓰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고 부활절 연합예배도 굉장히 좀 축소된 형태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의 새벽을 깨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특별위원장 위촉식과 부활절 연합예배 설명회를 진행하고 성공적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굿피플과 알보젠 코리아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12일 굿피플은 생리대를 비롯한 위생용품의 물가 상승률이 25%에 달하는 등 여성 청소년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양 기관이 2천만 원 규모의 위생용품 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키트는 디모데 지역아동센터와 부산 행복한 학교를 통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53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구피플과 알보젠 코리아가 함께하는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4년 넘게 이어져 현재까지 총 595명의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서울대의대 교수회에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 호소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을 지원해온 선교사 백모 씨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백시성을 가진 한국인이 올해 초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백 선교사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 자료가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개연성이 제기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약 9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 씨, 조 씨와 공모한 출제진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 4천여 명을 대리해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4차전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예정대로 오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11일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FC는 최근 평양을 방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북한과 일본의 조별리그 3차전은 오는 21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른 이후 홈에서 A매치 홈 경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 불안정을 더하는 것은 북한의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언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길은 평화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의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라는 표현은 최근 한반도 긴장고조의 근본 원인을 북한이 아닌 한미일 등이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 출입문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매체와 X 등에 따르면 중난하이 남쪽 신화문을 향해 검정 승용차가 진입을 시도하다 문턱에 걸려 멈춰서는 영상이 X에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보안요원과 경호인력 10여 명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거칠게 연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현장에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외침도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양회 기간 수도 베이징의 경비는 최고 경계 상태여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권 금식 성월 라마단이 시작됐지만 중동의 무력 충돌이 멈추지 않아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로이터와 AFP 통신은 이스라엘이 라마단 첫날부터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와 인근 지역을 4차례 공습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도 이날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방공기지를 드론 4대를 동원해 공습했고 드론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굶주림과 공포가 가자지구를 덮치면서 라마단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대규모 참사 직전에 몰린 가자지구에서 해골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 가자지구의 비참한 상황을 세상에 알린 10살 소년이 지난 4일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뉴욕타임스는 야잔 카파르네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야잔이 전쟁 발발 후 피란길에 오르면서 영양실조와 호흡기 감염증을 앓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가자지구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와 노인 등 20명이 굶주림과 탈수를 겪으며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구호단체들은 지금같이 식량 부족이 심화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아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임시 휴전 협상이 끝내 불발되며 가자 주민의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4도, 대구와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화 감독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뼈아픈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상작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고국의 참상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혹함이 물러가고 평안이 깃들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